졸업의 기쁨을 만끽하는 공간이 바로 와이드너 도서관 앞 계단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증샷을 찍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이고요. 그 하버드대가 1636년에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설립이 됐고, 그 졸업생들이 설립한 게 코네티컷주의 뉴 헤이븐에 1701년에 설립한 게 에일 대학교입니다. 에일 대학교. 코네티컷주는 참고로 헌법, 미국의 50개 주 중에 헌법을 최초로 만들었던 주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최초로 헌법을 만들었던 주가 코네티컷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미국 북동부 지역을 여행할 때 코네티컷주의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뷔페에서 식사를 단체 관광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식사하면서 차창 너머로, 창문 너머로 주차된 차들을 봤더니 코네티컷주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뷔페에서 식사하면서 창밖으로 주차된 차들을 보니까 그 차 번호판이 상단에는 코네티컷, 하단에는 컨스티튜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주의 명칭인 코네티컷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번호판 하단에는 컨스티튜션 스테이트, 헌법의 주란 뜻이죠. 헌법의 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최초로 헌법을 만들었던 주가 바로 코네티컷 주고, 그곳에 뉴 헤이븐이라는 도시에 1701년에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설립한 대학이 에일 대학교인데요. 에일 대학교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일화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고, 그 아들이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는 이른바 아버지 부시라고 하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는 이른바 아들 부시라고 하는데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1989년 초부터 1993년 초까지 4년 동안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924년생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원 입대를 해서 태평양 전쟁에 해군 조종사로 50여 차례 출격해 가지고 많은 공을 세웠고요. 그래서 훈장을 3개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해서 바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짐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 전쟁 초기에 18살의 나이밖에 안 됐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8살의 나이에 해군 조종사로 자원 입대해서 태평양 전쟁에 50여 차례 출격 비행을 통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훈장을 3개씩이나 받았던 분이고, 그분의 아드님인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라죠. 이분도 에일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부시든 아들 부시든 모두 에일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자, 그게 코네티컷주 뉴 헤이븐에 있는 하버드대 출신들이 설립한 1701년에 설립한 에일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일대 출신들과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 출신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이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에 설립한 1746년에 설립한 바로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이라는 도시에 설립된 1746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은 뭘로 유명할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곳 졸업생입니다. 자, 최근에 수개월 전에 건국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고등학교인 배제고를 나오시고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셨죠. 우리나라 구한말에 아펜젤러라는 미국 선교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고등학교가 배제고, 지금은 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배제고가 제 기억에는 1886년경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게 아펜젤러라는 미국 선교사가 설립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인 배제고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졸업하시고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미국인이셨죠. 그 다음에 그 프린스턴 대 설립의 영향을, 그 프린스턴 대학이 뉴저지주 프린스턴이라는 도시에 1746년에 개교했고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로부터 8년 후인 1754년에 뉴욕주의 뉴욕시 맨해튼에 설립된 컬럼비아 대학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자, 미국 제가 1년 전에 여행했을 때 뉴욕의 맨해튼에 갔을 때는 대략 코스가, 제가 여행했던 코스가요, UN 본부, 그 다음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 유람선 투어,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근처에 돌진하는 황소상, 그 다음에 맨해튼 동쪽에 있는 브루클린의 덴버라는 지역에 가서 브루클린 다리를 걸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왔냐면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빌딩,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되고 그 자리에는 9.11 메모리얼이라는 초대형 인공 폭포가 세워졌고요. 그 옆에 세워진 빌딩이 세계에서 6번째로 높고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은 높이가 541m 높이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롯데월드 타워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근처인데요.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편에 노천 카페들도 있고요. 달리기를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바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데요. 방금 보신 빌딩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로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바로 그 자리에 있는 9.11 메모리얼이라는 초대형 인공폭포가 세워져 있고요. 9.11 테러 당시에 희생됐던 2,983명의 희생자분들을 기리는 공간, 초대형 인공폭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6개 동 정도의 초대형 빌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빌딩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고 그 높이가 롯데월드 타워보다 불과 14m가 낮습니다. 541m 높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555m 높이인데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그보다 14m가 낮은 541m로 높이 기준 세계 6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여기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가 541m일까요? 그 이유는
미국에 있어서 최대 국경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미국의 최대 국경일인데요. 자, 그래서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던 연도 1776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한국은 미터법을 사용하는데요. 미국은 피트 단위죠. 피트. 우리는 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피트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최대로 중시하는 기념일인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독립선언을 했던 연도가 1776년이다 보니까 건물의 높이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의 높이를 1776피트로 한 거고 그걸 미터로 환산한 게 541m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는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반면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높이 기준 541m 높이 즉 1776피트인데 미터로는 541m 높이고요. 높이 기준 세계 6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자, 그런 데를 투어하고 마지막으로 바로 센트럴 파크를 갔는데요. 센트럴 파크는 1757년에 조성된 현대식 최초의 도시공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는 남북의 길이가 4km, 동서의 길이가 800m입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9.6km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 파크는 1857년에 조성된 현대식 최초 도시공원인데요. 센트럴 파크는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공원으로 남북의 길이가 4km, 동서의 길이가 800m니까 둘레 길이가 9.6km나 됩니다. 정말 광활한 공원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도 달리기를 하면서 20분 정도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 센트럴 파크 북서쪽 약 1km 지점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컬럼비아 대학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뉴욕 맨해튼 센트럴 파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센트럴 파크에 갔을 때 자유 시간을 많이 줬으면 제가 그 뉴욕 맨해튼 센트럴 파크 북서쪽 약 1km 지점에 있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까지 뛰어갔다 오려고 했었는데요. 자유 시간을 불과 25분밖에 못 줬습니다. 패키지 여행, 4식구 패키지 여행을 했었는데요. 자유 시간을 25분밖에 안 주니까 5분 동안은 가족들과 인증샷을 찍고 그 이후 20분 동안은 가족들은 산책을 하고 저는 맨해튼에서 20분 정도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자유 시간을 30분만 더 줬다면 센트럴 파크 북서쪽 약 1km 지점에 있는 아이비 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까지 뛰어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여하튼 자,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의 영향을 받아서 그 프린스턴 대학이 설립된 1746년으로부터 8년 후인 1754년에 뉴욕 맨해튼에 설립된 게 컬럼비아 대학이고요.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컬럼비아 대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 2023년 10월 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 수개월 전에 전 세계 주요 대학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즉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규탄하는 그러한 시위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었는데요. 특히 미국 전역에서 주요 대학들이 반전 시위를 했었죠. 그 중에 가장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대학이 컬럼비아 대학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의 그 총장은 미국 의회까지 불려가 가지고
시위로 인해서 학교가 거의 농성장이 되고 학교가 마비돼 버려 가지고 총장이 지위가 흔들렸었던 게 수개월 전인데요. 그 정도로 컬럼비아 대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반전 시위의 메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1754년에 뉴욕시 맨해튼에 설립된 컬럼비아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이 아이비 리그 중에 하버드대, 에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 대학은 청교도들의 그 계보의 대학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4개 대학은 그런 청교도들의 계보는 아닌데요. 나머지 4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컬럼비아 대학 설립 연도의 이듬해인 1755년에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대학이 펜실베이니아 대학이고, 우리가 흔히 유펜이라고 하죠.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약자로 유펜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유펜이라 하고, 그곳 경영대학원을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와튼 스쿨이라고 하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세계 최고의 MBA 경영학 석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이나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그 와튼 스쿨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는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최고 권종인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1755년에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설립을 했는데요. 그 벤저민 플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죠.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이라고 하면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머스 제퍼슨,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한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 5사람이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들입니다. 자,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그렇게 설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아일랜드 주로 가면 바로 프로비던스라는 지역에 1764년에 설립된 대학이 브라운 대학입니다. 브라운 대학은 우리나라 재계서열 11위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께서 그곳 브라운 대학 출신입니다. 자, 우리나라 재계서열을 다 기억하십니까? 자, 정용진 신세계 회장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인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이 있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께서 그곳을 나오셨습니다. 자, 참고로 정용진 회장께서는 저하고 같은 87학번이신데요.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같은 87학번, 저하고 같은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87학번이신데요. 그 두 분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은 두 분이 고종사촌이죠. 자, 두 분이 다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인 경복고를 나오시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서울 경복고를 나오시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셨죠. 자, 여하튼 우리나라 재계서열 11위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바로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재계서열을 다 기억하십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표한 우리나라 재계서열 1위부터 20위까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위 삼성그룹, 2위 SK그룹, 3위 현대차그룹, 4위 LG그룹, 5위 포스코그룹, 6위 롯데, 7위 한화, 8위 HD현대, 9위 GS, 10위 농협, 11위 신세계, 12위 KT, 13위 CJ, 14위 한진, 15위 카카오, 16위 LS, 17위 두산, 18위 DL, 19위가 셀트리온, 22 HMM입니다. 이상 올해 5월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재계서열 1위부터 20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11위가 재계서열 11위가 신세계인데요.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께서 바로 브라운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뉴햄프셔주의 하노버라는 지역에 1769년에 설립된 대학이 다트머스 대학입니다. 뉴햄프셔주의 하노버에 있는 하노버라는 도시에 1769년에 설립된 대학이 바로 다트머스 대학인데요. 그곳은 우리나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지내셨던 김용 총재님께서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하셨었죠.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김용 세계은행 총재께서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개 대학은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던 1776년 7월 4일보다 앞선 시점에 개교를 했는데요. 반면에 유일하게 독립선언 후에 개교했던 대학이 1865년 남북전쟁이 종료됐던 연도에 개교한 1865년에 개교한 코넬 대학인데요. 코넬 대학은 뉴욕주 북서쪽에 있는 이타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뉴욕주 북서쪽에, 뉴욕주 남동쪽 끝에 항구 도시는 미국의 제1의 도시인 인구 880만의 뉴욕시이고 그곳에 맨해튼에 컬럼비아 대학이 있고요. 반면에 뉴욕주의 북서쪽에 이타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1865년에 설립된 코넬 대학입니다. 자, 코넬대는 유명인 중에는 제가 누가 나왔다라고 딱 기억이 안 되는데요. 과거에 제가 시중은행에서 법무팀장을 할 때 거래하는 우리나라 5대 대형 로펌 중에 이제 한 변호사님이 코넬대 출신이 계셨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5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들은 그곳에서 한 5, 6년 이상 재직을 하게 되면 해외 유학으로 1, 2년짜리 미국 유학을 보내드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코넬대 출신이 계셨습니다. 아이비리그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유일하게 미국 독립선언 이후인 1865년 남북전쟁이 종료됐던 연도에 설립된 코넬 대학이 뉴욕주 이타카라는 도시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 이상 지금 현재 시각이 한 밤 10시 27분입니다. 자, 1시간 7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1시간 7분 정도. 자, 여전히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는 산책을 하는 분들,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천 카페의 풍경도 보이시죠? 노천 카페 바로 1971년 지금부터 53년 전인 1971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베로나 지역을 여행하던 유대인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풍경에서 연상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53년 전인 1971년에 설립된 게 미국 북서부 지역의 워싱턴주 시애틀에 설립된 스타벅스인데요. 자, 지금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도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이 보이고요. 달리기를 하는 분들, 또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을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야경을 촬영하고 있고요. 저기 불빛이 현란한 곳이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고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고요. 굴다리 너머로 석촌호수 서호가 있습니다. 이곳은 동호이고요.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에 나무 데크 시설에서 제가 지금 쭉 촬영을 했었습니다. 나무 데크 시설 보이시죠? 석촌호수 동호도 보이시고 나무 데크도 보이시고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도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9분 촬영을 해 왔고요. 10시 29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밤 10시 29분이고요. 1시간 10분 가까이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설립 연도 또 설립 도시 또 각 대학들의 특징 등에 관하여 1시간 1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4일이니까 이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38일 만에 지난 8월 말일인가 서울 지역 기준으로 38일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이제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열대야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 일중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열대야라고 정의하는데요. 서울 지역 기준으로 38일 이상 일중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어서 열대야가 38일 이상 지속되다가 8월 말일인가 열대야가 38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밤에 25도 미만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열대야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가을을 힘차게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옆에 나무 데크 시설에서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 화이팅! 자, 조깅로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4일까지 무려 22년 6개월 4일 동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관하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옆에서 바로 동호를 배경으로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평안한 밤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